두근두근. 김소연의 가슴이 설레었다. 드디어 평소 동경하던 티벳 원정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와, 정말 믿기지가 않아. 티벳 신비의 땅을 가게 되다니. 김소연은 카메라에 렌즈를 갈아 끼우며 신이 났다. 풍광사진에 남다른 재능이 있던 그녀는 이번 기회를 잡아 꼭 멋진 사진들을 찍고 싶었다. 티벳에 도착한 김소연은 숨이 턱 막혔다. 주위를 에워싼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그 장엄함에 침을 삼켰다. 세상에 이렇게 황홀할 줄이야. 가이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티벳의 대자연은 그림 같은 풍경이었다. 하늘 높이 솟은 만년설, 웅장한 계곡과 골짜기, 유유히 흐르는 꼬불꼬불한 강물까지. 김소연은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런 장면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시간이 갈수록 김소연은 티벳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다. 단순히 자연 풍광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에도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것들보다도 마음의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해 보였다. 절대 빈곤 속에서도 티베신들은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았다. 김소연은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노력했다. 검소함과 만족,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첨단 제품과 화려한 물질 문명을 누리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티벳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단기 관광을 떠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티벳에 정착해 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었다. 김소연의 결심대로 티벳에 머무르게 되었다. 기나긴 행정 절차를 거쳐 체류 허가를 받은 뒤 작은 티벳인 마을에 자리를 잡고 정착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매사에 열린 자세로 임했고 티벳 사람들의 도움도 받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특히 언어가 큰 장벽이었다. 하지만 김소연은 현지 주민들과 활발히 어울리며 티베서를 배우기 시작했다. 외국인치고는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유창한 수준에 이르렀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어느새 김소연은 그들 사이에 젖어들며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소연은 완전히 티벳의 삶에 동화되었다. 티베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삶의 철학에 심취했으며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티벳식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불교 사원을 찾아가 예불을 드리기도 했다. 미식가이기도 했던 그녀는 티벳의 다양한 향토 요리도 열심히 배웠다. 코렌티아, 쫄펀, 라몬과 같은 특색 있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먹으며 천천히 그 맛에 푹 젖어갔다. 김소연은 섭섭함도 느꼈다. 시대에 뒤처진 나머지 성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여성들이 차별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그들의 전통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김소연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다. 관광객들을 위한 티벳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침 그녀는 영어를 유창히 구사할 수 있었고 현지 사정에도 꽤 밝은 편이었다. 김소연은 망설이지 않고 가이드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돈을 벌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티벳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첫 관광단이 도착했다. 김소연은 그들에게 티벳의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한 문화, 역사적 유적지 등을 소개해 주었다. 영어와 티베서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탁월한 안내를 펼쳤다. 관광객들은 그녀의 열정과 배경 지식에 감탄했다. 제3세계 나라 출신 현지 가이드지만 영어가 유창할 뿐 아니라 전문성도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소연이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들을 때면 진한 공감이 되었다. 어느덧 1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서서히 김소연도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녀의 열정만큼은 전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성숙해지고 삶의 깊이가 더해졌다. 매번 새로운 관광객들을 만날 때면 김소연은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되살아났다. 이젠 단순한 풍광 안내를 넘어 철학과 삶의 지혜까지 전해주곤 했다. 티베신들의 검소하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로운 가치관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관광객들은 김소연의 열정적 강연에 매료되었다. 특히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청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 감명받았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김소연을 마음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당신은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는 진정한 스승이죠. 김소연은 영광스러웠지만 동시에 겸손했다. 자신은 배운 것들을 그저 전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티벳 문화와 사람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김소연은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이드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다. 마치 영원한 청춘인 듯했다. 이제 그녀는 마을의 명소가 되어 있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그저 티벳 유적과 아름다운 풍광만 보겠다고 방문한 이들도 그녀의 강렬한 철학에 큰 깨달음을 얻고 갔다. 어느 날 마을을 방문한 한국 젊은이들이 김소연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김소연은 기특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는 그저 열린 마음으로 이 땅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 했을 뿐이에요. 티벳 사람들의 삶에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물질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적 가치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이 되어 청중의 가슴에 와닿았다. 겉보기에는 소박한 노인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었다. 어느덧 김소연은 90이 넘는 고령이 되었다. 건강도 쇠약해져 더 이상 가이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후임에게 역할을 물려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동안의 공로를 기렸다. 김소연은 남은 여생을 전통가옥에서 여유롭게 보내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등 여가 활동을 즐겼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고향 땅에서 영면하기를 바랐다. 인생의 마지막 날 같다. 새벽 그녀의 곁에는 마을 주민들과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김소연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진정한 행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영면에 들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김소연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무수한 추모객들이 찾아왔다. 그녀의 제자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한때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자 했다.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삶의 지혜를 전수해준 진정한 스승이었죠. 우리에게 행복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습니다. 김소연의 영구는 티벳 전통 방식으로 화장되었다. 주민들은 그녀의 유해를 거룩한 기념탑에 모셨다. 그리고 탑 앞에는 행복의 스승이라는 글귀를 새겼다. 티벳에서 10년 넘게 살며 그곳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김소연. 그녀의 삶은 문화를 초월해 타인과 화합하고 진정한 행복을 배울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남겼다.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